저는 27년 동안 무수히 많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운 좋게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을 많이 만났고 수백 종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 때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글을 쓰는 작가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누구나 한 번쯤 읽었거나 들어본 문장일 겁니다.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설국의 첫 문장입니다. 설국의 작가 가하바타 야스나리는 퇴고를 반복하며 이 첫 문장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뿐일까요? 독자에게 사랑받는 책들은 모두 퇴고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비 작가들은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묻곤 합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세요. 글쓰기는 퇴고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글을 잘 쓰는 작가일수록 퇴고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초보 작가들은 퇴고를 소홀히 합니다. 처음 글을 쓰는 작가들은 초고를 완성했다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러기에 퇴고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글은 고칠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해밍웨이는 모든 초고는 쓰레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작가의 글도 처음 쓴 글은 완벽할 수 없고 조금 더 나은 글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고를 다시 손보고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제목이 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읽으면 진짜 글재주 없어도 글이 절로 써지는 책입니다. 우에사카 도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면 더 적절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몇 번이고 멈칫거리게 된다. 이것이 글 쓰는 속도를 현격히 떨어뜨린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마무리해야겠지만 처음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이것을 얼추 쓰기라고 표현한다. 이 저자는 원고를 처음 쓸 때는 생각나는 대로 일단 쓰라고 합니다. 이것을 얼추 쓰기라고 합니다. 초고를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글을 다듬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소설가 이만교는 66명의 한기시를 썼습니다.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해봐야 좋을 게 없는 말들은 퇴고나 편집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글쓰기를 끝냈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문장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른바 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는지, 해봐야 좋을 게 없는 말을 했는지 문장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문장을 적확하게 수정하면 한결 매끄럽고 읽기 쉬운 문장이 됩니다. 제가 초보 작가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은 없으니 꾸준히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고를 쓰면 컴퓨터 화면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출력해서 읽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놓친 것이 보이고 고칠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고할 때는 반드시 종이에 출력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프린터로 출력한 글자가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4배 더 선명하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고친 것 같은데 하루나 이틀쯤 뒤에 다시 읽어보면 어색한 문장이 또 보입니다. 그렇다고 퇴고가 지겨운 작업은 아닙니다. 틀린 부분을 찾았을 때의 쾌감은 느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윤태영은 참여정부 대변인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신뢰한 필사였습니다.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시간을 썼으면 3시간을 다듬는다. 좋은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고 난 후에는 반드시 잘 고쳐야 합니다. 이처럼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들은 처음 쓴 글을 어떻게 고치고 다듬을까요? 제가 작가들에게 퇴고의 과정을 물어보았는데 대부분 제가 하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윤슬 작가는 글쓰기가 필요한 시간에서 말합니다. 일단 제목을 적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내려간다. 마구 쓰기가 끝나면
낭독하면서 원고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앞뒤 연결이 매끄러운지, 소리내어 읽었을 때 호흡에 무리가 없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는지, 문장이 너무 길거나 혹은 짧은 것이 여러 번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접속사, 부사, 형용사는 없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점검한다. 저도 글을 잘 썼든 못 썼든 퇴고를 할 때는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면 호흡에 무리가 없는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는 괜찮은지, 앞뒤 연결이 매끄러운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었는지,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뜻이 제대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이 간결한지를 점검합니다. 임정섭 작가는 심플해서 퇴고의 원칙을 말하면서 간결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쓴 글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족을 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윤태영 작가도 똑같이 한 말입니다. 글은 최대한 압축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페이지, 나아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건 100쪽의 글을 쓰는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글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없어도 좋은 문장이나 낱말부터 과감히 삭제해 나가야 한다. 없어도 되는 표현은 없애는 게 정답이다. 그 다음 중요도가 낮거나 군더더기 해당하는 대목을 삭제해야 한다. 그래도 절반으로 줄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꼭 전달하고 싶은 대목만을 살려두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절반으로 줄인 다음 그 글을 다시 절반으로 계속 줄여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을까? 제목 또는 핵심 카피만 남아있을 것이다. 카피 잘 쓰는 작가는 정철입니다. 정철도 카피책에서 말합니다. 카피라이터는 쓰는 사람이면서 지우는 사람입니다. 카피는 송곳으로 쓰라 했습니다. 송곳을 다 사용했다면 그 다음 손에 들어가야 할 것은 스푼입니다. 스푼을 들고 아이스크림 퍼내듯 군더더기를 퍼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퇴고하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다혜 작가는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서 말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썼는가? 원하는 정보 혹은 감정이 잘 전달되었는가? 도입부가 효율적으로 읽는 사람을 끌어들이는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맞는가? 고유명사는 맞게 들어갔는가? 인용은 정확한가? 도입부가 길지 않은가? 마지막 단락이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제목은 본문을 읽고 싶게끔 만드는가? 반복되는 표현, 습관적으로 쓴 단어는 없는가? 이처럼 퇴고할 때는 독자 입장에서 읽어보고 반복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식상한 내용을 쓰지 않았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에 나오는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잘 다듬어진 한 문장에 감동받는다. 가슴을 후비는 한 줄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멋들어진 하나의 대꾸에 감탄하기도 한다. 때로는 한 편의 글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글쓰기는 소통의 시대를 맞아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